네,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한문법 강좌 초급 한문 제15강 억양문 편이고요. 자, 제가 약속한 대로 15강까지 억양문 편으로 해서 초급 한문 문법 부분은 마치고요. 4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옛날 합동이 되어서 서당에 갔을 때 맨 처음 배우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점점 중급 고급 과정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억양문인데요. 억양문 편, 또 억양편을 마치고 난 뒤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또 향후 어떤 강의가 있을 것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양문이라고 하고 한편으로 이 억양문이라기보다는 억양의 그 표현법을 하는 그런 문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주장, 설득을 하기 위한 주장글을 발표하려고 할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좀 말을 누르고 부드럽고 좀 느그러뜨려 놨다가 뒤에 강한 어조로 높여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주장, 즉 전체의 문이죠. 그 글이나 말의 뜻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억양문 또는 억양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 한문 문장에서는 특유한 형식으로 나타나고요. 실제 이러한 영향을 받은 현재 우리의 그런 아주 고급진 표현법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교적 이해하기, 이 문장 속에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억양형 문장의 서술 방식은 정도가 좀 낮은 것, 좀 부드럽고 좀 낮은 것부터 서술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과 비교해서 보다 강한, 강조를 하는 표현 방식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A는 뭐를 한다. 그러나 하물며 뭐도 할 것임에 이야라고 하면서 좀 반어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한때 문장 속에서는 이 하물며 황이라고요. 하물며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물며라는. 자, 하물며 A는 하는데 하물며 B도 한다. 그죠? A도 뭐 그래 하고 있는데 하물며 무엇은 못하랴 라고 해서 반어적으로 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물며 이리야 이메야 해서 좀 감탄, 경탄이나 아니면 반어적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자, 긴 문장에서는 조차도 도 또한 하거늘 하물며 하리야 라고 해서 반어적으로 끝나는데, 이 반어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서로 대조하면서 비유 대조하면서 뒤쪽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억양형 문장, 억양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는 여기서 하물며라는 표현법이죠. 자,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물며 황이 글자에서,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물며 황이 나타나고요. 자, 바로 앞에 이제 이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그리고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부사에 해당하는 뭐뭐도, 그죠? 정도부사죠. 뭐뭐조차, 뭐뭐도, 오히려 뭐뭐조차도, 오히려 뭐뭐조차도라고 하는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든지 아닌지 그 차이일 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많이 쓰는 그런 어법이기 때문에 하물며 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물며 황이 옛날에는 하물며 하물며 신자입니다. 하물며 신자인데 하물며 신이라고 나타나는 그 문장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자, 드물게 있기 때문에 자, 실제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나눴어요. 단문 형식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하물며 황이나 이 황 뒤에 호가 오는 것, 단순하게. 자, 그래서 이 하물며 황이 들어가고 하물며 신이 들어가는데, 하물며 황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물며 A도 하는데 하물며 무슨 못하랴라는 하랴라는 그런 반어적 문장으로 나타나죠.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자, 황.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장 맨 처음에 하물며 나타났죠, 그죠? 자, 원래 이제 이 문장 앞에 다른 문장과 이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물며 양춘.
자, 양춘이니까 요 양은 우리 양달, 햇볕 양자죠. 아무튼 따스한, 따스하고 화사한 봄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따스한 봄이, 화사한 봄이 소아 나를 부르는데, 자, 이 연경 하죠, 연. 자, 연기고, 연기 연자인데, 자, 연기처럼, 자, 그냥 뭐랄까, 모락모락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지랭이 있죠, 봄 되면 아지랭이가 아물아물거리는 그러한 연기와 같은 봄의 경치로서, 자, 그래서 화사한 봄이, 자, 또, 아물아물거리는 아지랭이 같은 그런 경치를 가지고 소아 나를 부르고, 하물며 나를 부르는데, 자, 대괴. 이 대괴는, 실질적으로 괴자는 덩어리겠죠. 자, 그냥 우리가 그 찰흙이나 지능을 가지고, 그냥 흙덩이를 뭉쳐서, 자, 우리가, 옛날 그 초등학교 때 보면, 그죠? 그 미술 시간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 흙을 주물러서 만들잖아요. 그죠? 찰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 자체를 우리 지구나 우주를 볼 것 같으면 조물주가 만물을 그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이제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 방식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대괴를 조물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요 괴자가 흙덩이에서 왔기 때문에 돼지라든지 자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만든 모든 우주는 이 전통적인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는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신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세상을 만든 자라는 존재죠. 자, 아무튼 돼지나 자연이나 조물주라고 해도 됩니다. 자, 조물주가 가는 요 우리 보면 이제 거짓할 때 거짓가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면 빌리라 할 때 쓰죠, 그죠? 나에게 아니 뭐 나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서, 자, 문장으로서 조물주가 나에게 빌려줬다. 자, 그러니까 하물며 화창한 봄날이 아름다운 경치로 가지고 나를 부르고, 또 조물주가 자연이 나에게 문장을 빌려줬음에야. 자, 문장을 빌려줬으며. 자, 그러니까 조물주가 나에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거기에다 시나 글씨를 쓸 수 있는 재능을 부여해 줬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태백의 글에서 나온 것이죠. 자, 아무튼 하물며, 그죠? 하물며 화사한 봄이, 자, 그 아지랭이 아물거리는 경치를 소 나를 부른다. 하물며 부른다.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부성현하 집조문 했죠. 용이 상심 했죠. 상심. 자, 무릇 요 현성인데 성현해도 돼요. 현성에도 성현이, 현성이. 자, 현인과 성인이 하필. 요 필은데 부필자죠. 붓을 하는, 여기서는 붓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붓을 잡다. 자, 그래서 붓을 잡고 조문. 자, 문장을 만든다, 짓는다. 자, 그래서 무릇 성인이 붓을 들어 문장을 지을 때라고 보면 되죠. 용이는 의는 의지를 쓰다. 그러니까 의지를 썼어. 마음을 썼어. 그 말이죠. 마음을 다 했어. 자, 상심, 자세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심은. 자, 그래서 자세하게 살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릇 성인이 붓을 들어 문장을 지을 때, 조문할 때, 용이 마음을 다해서 상심, 자, 자세하게 살피고 자세하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상자죠. 오히려 미가위 진덕실이죠. 진덕실인데, 자, 여기서 말할 때 이제 위는 이제 이를 위자이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정의 뜻이기 때문에, 그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할 수 없다는 건데, 자, 실제 요 문장이 어려운 겁니다. 자, 진덕실이니까 실은 여기서는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허실 이야기하잖아요. 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실은 실제하는 세계인데,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실제와 얻는다는 게 아니고, 얻을 덕에는 기본적으로 저 뜻을 보면 어떤 일에 딱 적합하다, 부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실제와 딱 적합하다, 부합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오히려. 자, 그래서 하물며 창졸통언이라, 창졸 들어봤죠? 창졸지간에, 그죠? 창졸은 미처 어찌할 수 없는 사이에 갑작스러운 그 사이를, 그죠? 다급하고 황급한 사이, 창졸지간에 토언, 우리가 말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자니까 말을 토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능 계시죠. 이 어찌, 자,
모두 다, 그죠? 어찌 모두 다. 시자는 이때 옳다는 뜻으로 써 있겠죠, 그죠? 다 옳을 수 있겠는가? 어찌 다 옳을 수 있겠는가? 그죠? 문장이 참 어렵죠, 그죠? 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무릇 성현들이 붓을 좀 지우고요. 자, 무릇 성현들이 붓을 잡고 문장을 쓰고, 그죠? 그 글을 지을 때 마음을 다해서 자세하게 살피는데 어떻게 글을 쓸까? 자, 그런데 오히려 실제, 뭐냐, 자연과 함께, 그 눈에 보이는 실제와 함께 글을 쓸 때는 완전하게 그 적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할 때는 하물며 창졸지간에, 창졸, 아주 창졸이니까 급하게, 다급하게 말을 할 때는, 그죠? 말을 하게 되면 어찌 다, 모두 다 옳을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옳을 수 있겠는가? 말을 할 때 다 옳을 수 있겠는가? 자세히 뜯어보면 어려운 논리문입니다. 논형에서 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시왈, 신지, 격사, 불가, 탁사, 요 탁이라고 해야 됩니다. 탁사. 그 다음에 신가, 요걸 읽을 때는,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솔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솔사라고 안 하고, 여기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라고. 자, 신가, 역사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 보면, 사인데, 시경과, 시왈, 그러니까 시경이에요, 시경. 지금 현재 쓰는 한자가 아니고, 우리 이제 초기의 한문 시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원래 시경은 노래 가사처럼, 이제, 운문체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음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데,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자, 음률의 음운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락을 잡는. 자, 그래서 뜻은 신지격하지, 불가탁, 그 다음에 신가역,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신지격할 때 요 격자는 우리 자격할 때 격을 쓰죠. 그죠? 원래 이제 바로 잡을 격인데, 제자리를 잡다 할 때, 자기 자리를 자기가 바로 제자리를 잡는 걸 이제 바로 잡을 격이라는데, 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이 있는데, 이 다른 게 아니고, 옛날 무당들이 신을 부를 때, 대나무 같은 나무를 잡고 흔들게 되죠. 그죠? 요때 이제 나무를 바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자리에서. 원래 이 글자 자체의 이해가. 자, 그래서 나무를 흔들면서 신을 불러내는 거죠. 그죠? 신을 불러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할 때는 신이 격할 때는 신이 강림하라고, 그게 강림, 이 세상 땅으로 내려오라고 부르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이 강림하는 것, 신이 강림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지격사 하면 신이 강림할 때는 불가탁이라, 불가도가 아니고 탁이라, 도는 이제 법도도고 일정한, 탁이라고 할 때는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신이 강림할 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거늘. 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가역, 그 다음에 역. 자, 일반적으로 우리 역하면 역하다 그러면 뭔가 마음이 맞지 않잖아요. 마음이나 뜻이나 몸에 맞지 않을 때, 와, 역해. 그러는데, 싫어할 역자예요. 싫어할 역자거든요. 솔사자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하물며 싫어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러니까, 신이 강림할 때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어찌 신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 있겠는가? 자, 그런 이야기. 신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시경에서 나온 노래 글자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불가 탁이라고 읽어야 되고요. 신가 역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 사자는 일단 화살 쏠 때 쏠 사자나, 벼슬 이름을 이야기할 때 벼슬 이름 야자, 야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이름은 마치다 할 때는, 돌을 가지고 땡지가 마치는 것 뿐만 아니고, 문제를 마칠 때도 이제 마치다 할 때는 석자로 읽고요. 싫어하다 할 때는 역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가 역하다 할 때는 또 이 역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이란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대를 관통하면서 대부분 음차한 것이 많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쓰는 그 말들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물며, 자, 하물며, 자, 화사한 봄날에 요 아주 아지랑이가 아무런 경치로서 나를 부르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하물며 창졸지간의 말을 토하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하물며, 여기 하물며 신이 있네요. 그죠? 하물며, 싫어하랴, 신을 싫어하랴. 이건 안 했네요, 참. 이 구조는 안 했습니다.
자, 인심지동이니까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 인심의 움직임 전체가 주어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인은, 자, 인은 그거로 어떤 일에 뭐뭐로부터 근거하여 뭐뭐에 의하여란 할 때 이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말에 근거하여 말에 의하여, 자, 이 선은 여기서 선포겠죠. 공포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말을 근거로 해서 공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할 때, 여기는 발은 발화예요. 말을 할 때란 뜻이에요. 말을 할 때 조망, 조급하고, 요 경거망동하다 할 때 망동이죠. 망이죠. 경망스러운. 자,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발화의 의미예요. 말을 할 때는 조급하고, 경망스러운 것을 막아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meaning. 그래서 내사정전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이죠. 여기서는 발은 말이 밖으로 나가는데 안에서 사는 일반적으로 이 사자 이것이란 쓰기 있었지만은 고적자하고 같이 쓸 때도 있습니다. 뜻 자체가. 자, 그래서 말을 밖으로 내는 게 아니고 발이니까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을 말로서 바깥으로 공포한다, 선포할 것 밖으로 드러내면은 말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냐면 조급하거나 아니면 경망스럽게 말이 나가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그것을 속으로 내는 속으로 삼키다. 속으로 그것을 삼키면 안전되고, 그 다음에 전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잡다한 것이 아니고 전일, 오로지 하나로 딱 귀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신이죠. 여기는 축이죠. 축이 신이. 자, 하물며 여기 말하는 신은 바로 이것이, 하물며 이것이 축이 이메리아 한데, 축이는 추자는 지돌이 추자예요. 지돌이 추자는 보면 우리 집에 문 있잖아요. 문이 되게 꼭 잡고 있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을 지돌이라고 그래요. 지돌이 추자고, 요 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기나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이란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중요한 그 근본이 되는 어떤 중추적인 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시간이 가면 계속 제가 이야기할 테지만은 다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일반적으로 나온 모습이 있죠. 요 황하고 뒤에 호로 끝나는 거. 자, 황하고 호로 끝나고, 황하고 호로 끝나고, 여기 보면 전체 황하고 호로 끝나죠. 이 문형이 하물며 이메야 그러니까 이메야 그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명사수로 명사구로 끝나는 겁니다. 전부 다 명사나 명사수로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이메야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는 거처하는 거죠. 사는 거죠. 기실, 자기 자신, 아니면 그 집에서 산다는 것. 어쨌든 집에서 산다 아니면 집에서 있다는 의미로 쓰였죠. 자, 집에 살면서 출기은, 똑같은 형태죠. 출기은. 자, 그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을 바깥으로 내는 거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이 불선, 좋지 않으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좋지 않으면, 그죠. 천리의 밖에서도 그것이라기보다는 뭐냐면, 그것을, 위는, 일반적으로 어긋나다, 어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반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내뱉는데 그것이 불선 좋지 않은 그것이 천리 밖에서도 그 말에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자죠. 가까울 이자입니다. 안에는 너 이자고 가까울 이자예요. 자, 그 가까운 사람, 아니면 자자 아니고 사람이겠죠. 그 가까운 사람이매야, 하물며 가까이 있는 사람이매야, 이렇게 있어요. 하물며 가까운 사람이매야. 자, 그죠? 일반적으로 집에 있으면서 자신의 말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나 밖에 나오는 것이 좋지 않으면, 자, 방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쁜 업무라든지 욕이라든지 안 좋은 일 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천리 밖에서도 그 말의 뜻이나 잘못됐다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그 근처에 기이자, 이가 가까울 이자거든요. 그 가까운 사람이면 당연히 반대한다는 거죠. 그 의견이나 말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곤, 수, 유, 투죠. 자, 여기 이제 유자는, 일반적으로 유는 오히려 유 그러는데, 오히려, 뭐, 오직, 그런 말도 있고, 일반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부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곤수니까, 곤은 여기서 이제 공공은, 공공. 일반적으로 곤, 사람이 곤하면, 공공하면, 자, 짐승도 오히려 서로 싸운다. 아니면 덤빈다.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든 공공하면 짐승도 오히려 자 싸울 투자도 싸우려고 덤비는데 하물며 곡상 나라의 재상이죠. 한 나라의 재상이매야. 자, 그래서 그 당시 제후국이 많을 때 좌전이니까요. 그 당시 춘추시대, 춘추전국시대 좌전이니까 어쨌든 춘추시대든 전국시대든 작은 제후국들은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역도 하고 서로 안에서 저끼리 묻고 잘 살기도 하겠지만은 나라가 공공해지면 그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 나라의 재상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라 백성이라든지 나라가 모든 것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공공한다는 것은 짐승조차도 오히려 덤비는데, 아니면 대부분 우리 고대의 그 역사들을 볼 것 같으면 정복전쟁이라든지 해외 개척을 해서 약탈을 해서 그 나라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게 근대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식민지 정책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하물며 수천 년 전에 그리스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대의 그 식민지, 서구의 식민지 정책들,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들도 전부 다 안에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모든 걸 약탈을 하고 죽이고 빼앗아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걸 해결했잖아요. 자체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 하물며 공공하면 짐승들도 오히려 서로 싸우려고 덤비거늘. 자, 하물며 국상호 나라의 재상이매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련 단사이 복지호 해놨거든요. 이거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어려운 문장인데, 여기 보면 이제 포박자라고 해서 대표적인 도가서예요. 초기 도가서입니다. 선약 편이기 때문에 포박자는 도가 중에는 원래 이제 도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역사책뿐만 아니고 자세하게 이해하시면 좀 보다 편할 텐데, 아무튼 우리가 말하는 그 종교의 도교라기보다는 도가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자유로운 자들이죠. 그래서 옛날에 진나라 한나라 시대 때 이제 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사라는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유행했던 신선이 되기 위한 수련 방법. 수선 방법으로서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복식, 행기, 방중, 벽곡, 도인, 외단, 심지어 태식,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복이라는 게 있어요. 복이.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복이라고 불렀어요. 복. 요 복은 우리 보면 이제 우리 보면 먹을 때 보면 약 보면 내복량 그러죠. 내복량 그죠? 내복용 그러면 내복양 내복량 내복양 약이죠. 내복약 그러면 자 복할 때 복은 여기서 이제 옷을 입는다 입이 아니고 먹는다는 의미도 쓰죠. 그지? 우리가 복용 그죠? 복용 해가 복용이라고 쓰기도 하고 복자가. 근데 복이 그러는데 요 이자는 먹이 있자요. 먹이. 이제 먹이 있자고. 그래서 일반 여기 복이 할 때 먹이 있자인데 그 초기 도교 시대 때 보면 이 술사들이 불로 장생하기 위해서 그 술사들의 목표가 바로 불로 장생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죠. 단약이라든지 초목, 풀, 나무 등 가지고 선실이 되는 약을 만들어서 복용함으로써 신선이 되거나 불로 장생을 하는 그런 방술. 바로 이제 방술들이 바로 이제 보기법이에요. 원래 방술이 보기법인데 그 당시 술사들이 자연계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널리 있는 광석 아니면 초금 피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기한 어떤 효능이 있는 약재를 이제 만들어냈거든요. 그 만들어내는 약 종류가 아주 다양한데 보통 보면 금단이니 환이니 가루니 당약이니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한방을 통해 가지고 전통의학으로 발전된 거거든요. 그래서 복용 후에 바로 이제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을 아주 좋은 상약이라고 하고요.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면서 까다롭게 금기상도 지키고 효과를 좀 얻는 속도도 주는 거, 그런 아주 이제
뭐 중편이라든지 중약이나 하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약방에 가가지고 한 잔을 달여 먹고 오랫동안 먹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하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중하로 칠 것 같으면 가장 낮은 단계의 처방법이라죠. 이러한 처방법들을 빨리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연구하는 술이 이제 연단술인데, 그 연단을 이제 외단 또는 금단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자, 거기에 들어갈 때 보면 요 단사라는 광물질이 있어요. 단사. 이 단사 주사 들어봤죠, 그죠? 단사 주사할 때 사는 이제 이거 돌이에요, 돌가루예요, 돌가루. 이런 광물질을 이제 여러 번 이제 불로 녹이고 만들면 나중에 단사가 가장 좋은 약간 막 금단이나 그 약을 만드는 이제 원료가 되죠. 그래서 이 단사를 또한 여러 번 불로 가지고 불을 가열해서 정제를 하면 그 수은 성분과 같은 그런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진시황이 이런 단약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온몸이 수은이 되어 죽었다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연단술에 의해서 단약을 아주 주기적으로 복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단약 성분들이 몸에 축적돼 가지고, 요즘 말하면 이제 진시황이 알고 보면 그 중금속, 그죠? 오염으로 죽은 거죠. 자, 이 물질, 이 단사라는 이 물질 단약이 자꾸 정제를 하다 보면 나중에 단사가 되는데, 이를 다른 말로 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단을 나중에 9번짜리 반복을 하면 아주 구전금단이라고 해서 아주 상약 중에 상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도교 도파가 단정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단정파들이 바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요 구전금단이라고 해서 단사를 9번 더 법제한 약을 최고의 최상의 불사약으로 삼았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여기 보면 단산을 재련하는 것이, 단산을 재련해서 그것을 복용함에야, 그죠? 복용한 경우임에야.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연단술에 의해서 단사를 했으니까, 자, 나중에 이 병 자체야 금방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하물며 단사를 약으로 재련하여 복용한 경우임에야. 자, 복용한 경우임에야. 말이라 할 것 없다.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다시 한번. 하물며, 이까지 포함하는데, 자, 여기 복이법이라고 돼, 연단. 단사를 가지고 이제 먹어서 그것을 이제 복용했다는 거죠. 약으로 재련해가지고 복용한 경우임에야 더없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기, 즉, 부기하면, 넉넉하고 귀하면 친척들이 굳이 그를 두려워하고, 빈천, 요 비는 가난하고 천하면, 천하면, 경은 가볍고 쉽게, 요 이라고 해서 쉽다는 거죠. 그들을 쉽게 여기니, 업신여긴다는 말이죠. 하물며 중인호, 황중인호니까 하물며 중인은 일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 백성임에야 더 할 나이도 없다는 거죠. 그죠? 부유하고 귀하면 친척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 가난하고 비천하게 되면 사람을 업신여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 하물며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그죠? 하물며 보통 사람임에야 더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지금도 그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더욱더 공고화되어 있죠, 옛날보다. 자, 그 다음에 명자, 목미맹이죠, 목미맹. 자, 명은 현명하다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목은, 보다는 거죠. 자, 우리 어떤 일을 목도했다 그러죠, 목도했다. 목도했다, 눈으로 딱 봤다는 거죠, 그죠? 목미맹. 요거는 쌍맹자예요, 쌍맹자. 자, 그러니까 아직 싹이 트지 않았다는 거죠. 요 미맹이니까 동사로 이제 싹이 트다라는 동사로 봐야 돼요. 자, 현명한 사람은 아직 싹이 트는 것, 아직 싹이 트지 않은 거죠. 자, 싹이 트지 않은 일을 목도 하는데, 오는데, 기저야. 자, 이저죠. 하물며 이미 요 저자는 나타날 저자죠. 드러나다, 나타나다. 이미 드러난 것임에야, 야는 요 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조사 할 때 요 야자를 본다고 그랬죠. 기자에다 야. 문장의 맨 뒤에 와서 구말로 기술하면 요 사로 안 읽고 야로 읽는다고 그랬죠. 자, 배운 겁니다. 자, 하물며 이미 드러난 것임에야, 나타난 것임에야. 현명한 사람은 아직 싹이 피지 않아도, 자,
아는 것도 목도 하거늘 보거늘 다 알 수 있거늘 봐서 알 수 있거늘 하물며 이저야 야로 있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이매야. 자, 그 다음에 부희세지진, 희세지진이죠. 무릇 희세, 아주 드물 희자, 여기 드물다는 거죠. 세상에서 드문 보배, 보석, 보물. 그래서 흔치 않은, 그죠? 희세지보, 희세지진이죠. 희세진. 자, 필 반드시 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룡지령, 여룡. 요 여자는 이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전통적인 말 종류 중에 검은 빛을 띠고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냥 검을려 해도 돼요. 검을려. 원래는 이제 검은 색깔 띤 말이란 뜻이지만은 검을려인데, 자, 그래서 용이죠. 근데 검은 용이에요. 근데 시꺼먼 용, 흑룡이죠. 흑룡지령 할 때 령. 요 령자는 옷깃 령이에요. 옷깃 있죠. 옷깃이 어디에? 우리 손목에 있죠. 자, 손목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람의 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산에 고개 있잖아, 고개. 그 사람의 목도 고개라고 부르죠, 그죠? 자, 그래서 고개나 모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용의 목에 나거늘, 이 말은 자, 인세에 하도 희귀한 보배 보석은 반드시 용의 목에서 난다. 우리 여의주가 다 용이 물고 있으니까 영목 주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물며 통 유명변지 문제 해놨죠, 요새. 자, 통 유명. 자, 유명은 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성을 나타내고요. 이제 명은 이성을 나타냅니다. 저성과 이성을 통변, 서로 오고 가고 하고 이제 변하는, 그죠? 자연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하물며 저성과 이성을 통하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글 문장이매야.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자, 무로 세상에 아주 드문 흔치 않은 세상에 그런 보배, 그 보배는 반드시 용의 목, 그죠? 우리가 여의주 같은 용의 목에서 나오거늘 하물며, 자, 통 유명 변지 문제 해놨죠, 그죠? 통 유명, 저성과 이성을 서로 통하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장이매야. 더할 나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물은 세지, 저, 상, 혹, 범자 해놨죠, 그죠? 그 세상, 요 세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이죠, 세상. 요 부는 이제 무릇보다 대개라고 하는 게 낫겠네, 대개. 무릇, 세상에서, 자, 기상이지. 기는 우리 뭐 기호식품 할 때 이거 쓰잖아요. 어떤 좋아하는 것, 그죠? 자, 그래서, 아니면 이제 즐길 때 있습니다. 자, 기상,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혹범. 자, 범은 요 평범한 것에 대해서 자, 미혹되다는 거예요. 자, 일상적인 것을 즐기고 평범한 것을 미혹된 그러한 자는 뒤에 여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와는 그래요. 자, 더불어 함께 시. 자, 시에 대해서 시를 말할 수 없다. 시에 대해서 좀 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는 왜냐하면 시를 쓰고 받고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것을 즐기고 기상이에요. 혹범 평범한 것에 대한 미혹된 자와는 자, 말로서 시를 말로서 서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붓이죠, 붓. 자, 소미도직이죠. 자, 소가 여기서는 관형사적 용법을 쓰는데 미도니까 아직 도달하지 않는 그런 기상이매야. 자, 붓이 아직 도달하지 않는 그런 기상이매야. 말할 것도 없다는 거지. 아니, 말도 섞기 싫은데 붓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주고 나면 나중에 흔적을 남기겠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물며 붓을 가지고 붓이 닿지 않는 미도지, 소미도 닿지 않는 그러한 기상이매야. 하물며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황이 아니고 보면 뒤에 나오죠. 황어라고 해서 일반적인 이것도 접속사로 쓰이고요. 근데 하물며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자, 문장 끝에 호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자, 문장을 봅시다. 한 문장입니다, 전체. 자, 유차관지. 요 유자는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치 쓰면 뭐뭐로부터 어디 어디부터 어디 어디까지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 할 때 요 자하고 지를 쓰는데 자와 같이 어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시작점 출발점을 나타낼 때는 요 유자를 말미암을 유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유차니까 이로부터 관지 그것을 관 보건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로부터 보건대 자 군주는 불행 인정이 부지라 불행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 자 어진 정치를 해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자 어진 정치를 행하지 않는데도 부지죠. 자 그 나라 그 자신이 자 부유하게 되고요. 자 그래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두 기여 공자자야 자야라고 뭐 임해야 이것도 놔둡시다. 공자에게서 공자로부터 기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포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게 되는데 버림을 받았는데 여기서 자야는 그냥 강조의 역입니다. 그냥 모두 공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하물며 황어까지 하물며 위지강전이라 위지강전 자 그들을 위하여 요것도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강전 할 때 강한 전쟁이 아니고 강이 부사로 쓰였습니다. 부사로 쓰면 억지로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억지로 전쟁하는 사람이매야 억지로 하는 전쟁이매야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해요? 그게 그냥 진짜 러시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푸틴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각 나라 간에 그 제후국들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제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전쟁론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의 영역에 있어서 봤을 때 이 맹자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자 이로부터 보건대 자 군자가 인의 정치를 행하지 않을지이고 안 한데도 그가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게 된다면 자 모두가 공자가 되는 것 공자로부터 버림을 방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이제 공자의 인의 정치 공자의 예와 덕의 정치에 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알고 보면 그 사람들 공자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그런 공자를 떠나서 지랑 군주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인한 정치를 하지 않는데도 부자한 요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뿐만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어지르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황어 이 자체도 하물며 함임해야 라고 이제 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황호예요. 이 호는 뒤에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황호하고 호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황호. 자, 여기 보세요. 황호하고 호라고 나타나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황호라는 말 하나 자체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전체가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인데 요 밑에만 하려고 하다가 전체 문맥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긴 문장이라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대부지초죠. 대부. 자, 일반적으로 대부는 요 부자가 소리 나오면 이제 돈이 많아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그리고 요 대부는 기본적으로 큰 부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대인까지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그 춘추 전국 시대의 한 지역이나 한 일정의 땅을 갖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어떤 영향력이 아주 지대하고 부자고 대대로 물려받은 그러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부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부자가 돼서 그런 땅을 나라로부터 받잖아요. 우리 신진 4대부 들어봤죠? 신진 4대부. 그 4대부는 원래 사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벼슬이 올라가다 보니까 녹봉도 많아지고 어떤 공을 세우게 되고 하다 보니까 땅을 주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4대부예요. 그냥 대부란 자체는 큰 스승이라는 의미보다는 원래는 큰 부자였다. 자, 어쨌든 간에 한 지역에 어떤 일정한 권한과 어떤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옛날 같은 지방 호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대부의 초대를 받았는데, 자, 그 초대받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의 부름이죠. 대부에 의하여, 여기가, 대부에 의해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자, 누굴 초대했냐면,
요 초우인이에요, 우인. 여기서 이제 우자는 일반적인 헤아리를 우자라고 하는데, 뭐 우, 그러면 근심, 염려할 때도 이 우자만 다른 우자로 쓰죠, 그죠? 자, 헤아리 우자라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우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고대의 그 관직 이름이에요. 그 살림이나 연못을 관리하는, 자, 외부의 살림이나 연못을 관리하는 벼슬아치. 자, 요걸 우인이라고 했어, 우인. 근데 대부분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요 우인은 말단 관리, 외부에 있는 말단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높은 대부로부터 이 말단 관리가 어떤 초대라는 것은 어떤 연회 잔치의 초대를 받았으면, 요 우인은 한편으로 뭐예요?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옛날에 신분지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차라리, 종충이는 설립을 먹듯이 자기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게 그 사람의 명을 오래 보존하는 길이거든. 자, 그러니까 우인은 죽어도 불감왕, 감히 가리하지 않는다. 대부의 부름으로 이제 우인, 아까 말했죠. 저 말단 관리, 살림이나 아니면 그저 관리하는 말단 관리를 부르면 우인은 죽어도 가지 않는데, 선비가 부르면, 자, 뒤에 나오죠? 자, 선비가 부르는데, 선비의 부름으로서, 자, 서인은 일반 선비가 아니고 밑에 이제 농공상이라든 일반적인 백성을 이야기하죠. 이제 이런 관리가 백성들을 초대하면 이 백성들이 기, 감, 왕제, 어찌 감히 갈왕제 가겠는가? 같이 놀겠는가 말이에요. 그 하물며 황호, 하물며 이 불현인이니까 아주 이제 현인이 아는 사람, 이제 어질지 않은 사람이겠죠. 어쨌든 간에 어질지 않는 사람으로서 부르게 되면 초현인. 자, 어질지 않는 사람이 부르면, 자, 초현인이죠. 어질지 않은 소대의 누가 요 현인이죠. 어진 사람이 우리말로 말할 때 하물며 어진 사람의 부름으로 어진 이를 부른 것임에야 더 말할 나위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리가 되겠죠, 그죠? 대부가 말단 관리를 부를 때 죽어도 안 가고, 일반 관리가 서민을 부를 때도 어찌 감히 가겠는가? 근데 하물며 어질지 않는 사람의 초대에 이 어진 사람이 초대받아 가겠느냐 말이야. 안 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황입니다. 이번에 이황호 해야지. 이 똑같이 하물며 임해야 돼. 전부 다 이제 명사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임해야 그랬으니까. 자, 위기다 문야라. 자, 뒤에 적이나고 야니까 한다면 그래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문이니까 많이 듣는다는 건데, 많이 듣는데 견문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야 보니까 요 야는 자, 위하고 때문이라면, 자, 견문이 많았기, 자, 많은 때문이라면, 그죠? 그가 견문이 많은 때문이라면, 자, 천자도 불소사, 스승을 부르지 못하는데, 소사니까 부를 소자죠. 스승을 부르지 못하는데, 하물며 제후임에야, 천자도 저 스승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데 제후임에야, 그 낮은 사람임에야 말할 것 없다는 거죠, 그죠? 요 전체적인 맹자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친곤제 유과들 곤제, 요 곤자는 맛곤자예요. 형곤자예요. 이거 형자하고 같은 겁니다. 맛이나 형을 나타날 때 형곤, 맛곤 그래요. 자, 그래서 친곤제 하면 친형제를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친형제가 유과, 요 친형제죠 안에 유과. 그 과는 이제 허물이 있다는데, 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다는 거죠. 자, 불위. 죄를 지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위니까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불위니까 벌을 면할 수 없다,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친형제도 죄를 지으면 벌을 어길 수 없는데, 하물며
소원. 요 소는 드물 소자죠. 드물 소자. 원은 이제 멀다는 거죠. 드물고 먼다. 그 관계가 드물고 소원한 사람이며 친형제도 죄가 있으면 불이 어긋나지 못하게 위자인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어기다 위반하다인데 그치? 아니면 이제 피하다 달아나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죄에서 피하지 못해 죄에서 면하지 못하거늘 이황 소원호 형제 그 관계가 소원 드물고 먼 사람이매야. 자, 그 다음에 인은 이제 어질고 지는 지혜겠죠, 그죠? 자, 어진과 그냥 인함과 지혜로움이라고 해도 돼요. 명사적으로 하나의 그 유교적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거, 지라고 하는 거, 인의 예지라고 해서 유교의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자, 요 인과 지도 주공이 미지진냐, 주공도 자, 요 인과 지에 대해서는 주공도 미지진 고거에서 다 하지 못했는데 뭐냐 인이나 지에 대해서 그게 이르지 못했는데 미지진 다 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여기는 이황어까지 가야 되겠네. 이황어까지 왕 하물며 왕이매요. 일반적으로 이제 왕은 주나라 시대 때 그 보면 이제 무왕 밑에 성왕부터 시작해서 주나라 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자 뒤에는 황제지만 천자라는 사람들을 전부 다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제나라니 뭐 진나라니 뭐 초나라니 하는 것들은 왕의 호칭을 못 붙여요. 전부 다 그 제후들은 다 공이라 불렀습니다. 공이라 불렀는데 그러니까 주공은 하물며 뭐냐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무왕이 주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그 무왕의 동생인 요 주공단이죠. 주공단이 너무 똑똑하고 공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우가 왕이 되는 수도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도 흔했기 때문에 주공이 왕이 될 줄 알았지만은 주공은 끝끝내 그 고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형의 아들인 두 번째 성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대한 왕 중에 왕이라고 특히 이제 유가에서는 요 주공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요 왕은 하물며 일반적인 왕이매야 그러는데 일반적인 요 왕은 일반적인 왕뿐만 아니고 요 일반 제후국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함과 지혜로움도 주공도 다 하지 못했는데 이 주공은 상징적으로 공자가 이야기한 그 아주 대단한 존경하는 성인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런 주공도 다 못했는데 하물며 일반적인 임금이매야 그 말입니다. 시지야 홍모죠. 자, 그것을 본다. 시지 그것을 본다. 자, 그것을 보기를 보는 것을 약 홍모야. 자, 약은 여기서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로 홍모냐 기러기 털과 같이 보는데 그를 보기를 기러기 털처럼 기러기 털인 아주 가벼운 것을 상징하죠. 아주 기러기 털처럼 가볍게 생각하는데 이 하물며 타인 남이죠. 타인 다른 사람이매야 남이매야. 여기 전체적 문장을 이해를 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글자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물며라고 해갖고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이 두 편 벌써 50분이 되어버렸네. 남은 이야기가 창창한데. 자, 그러면 요거는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청렴한 문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서 전반부를 하나 끊을게요. 아주 충분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보다 더 복문일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 관해서는 2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억양문 두 번째. 실제 이 억양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쉬운 거지만은 많은 예문을 가지고 제가 풀이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2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